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우리 입장에서 내가 하나의 프로그램을 구동하면서 처리할 많은 기본적인 처리 과정들, 예를 들어서 화면에 뭔가 출력한다라든가 키보드로부터 어떤 정보들을 입력받는다라든가 보조기억 장치나 그 밖에 어떤 시스템의 자원들을 활용하는 일들이 필요로 할 때 그에 대한 처리를 내가 일일이 다 작성해줘야 한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당장 작성했던 예제 코드처럼 화면에 간단한 안내 메시지 정도 출력하려고 하는데 그걸 위해서 그래픽 장치들을 어떻게 접근을 해서 모니터상에 어떻게 문자들을 표현할 것인지를 일일이 프로그램 코드로 작성한다라고 한다면 꽤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겠죠. 특히 그런 일들은 각각의 하드웨어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을 거예요. 따라서 어떤 하나의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 프로그래머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내가 다 직접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개발되어진 다른 프로그램 코드와 같이 연동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되어집니다. 이미 우리 앞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컴파일 과정에서 간단하게 언급을 했던 부분이기도 하죠. 자, 누군가가 작성한 소스 코드를 컴파일한 오브젝트 파일이 있고 그 오브젝트 파일을 어떤 유용한 기능을 하는 오브젝트 파일을 내 프로그램 코드에서 이용하는 형태로 접목을 시켜준다라는 거예요. 그런 유용한 오브젝트 파일들을 낱낱이 갖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연관된 것끼리 한데 묶어놓은 것을 프로그램 라이브러리라고 표현하는데 마치 도서관에 가보면 유용한 책들이 다 모여있는 것처럼 하나의 라이브러리 안에는 어떤 그 라이브러리에서 추구하는 어떤 연관된 유용한 함수들이 같이 묶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좀 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빠르게 구현해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생기게 되는 것일 겁니다. 자, 이런 라이브러리 중에서도 표준 라이브러리라는 것이 있어요. 자, 우리가 표준어라는 것이 있으면 한 나라의 여러 가지 어떤 지역 사투리 같은 것들을 아울러서 표준적으로 통용되어지는 말들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라이브러리도 여러 가지 사용자들이 내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데 표준 라이브러리라는 것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일반화되어진 그런 공식적인 라이브러리를 가리킨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실제 내가 현재 윈도우 환경에서 C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있지만 만약에 내가 작성한 그 C 프로그램 내에서 표준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했다라고 하면 그 표준 라이브러리는 현재 윈도우 시스템뿐만 아니라 리눅스 시스템에서 똑같은 소스 코드를 가져가서 변함없이 컴파일을 한다 하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또 똑같은 효과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당분간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표준 라이브러리의 도움을 받아서 뭔가 출력도 할 것이고 복잡한 계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키보드로부터 사용자 입력 값을 받아들일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추후에 파일에다가 정보를 기록한다든가 하는 그런 일들도 수행을 할 수 있게 될 것이에요. 자, 이런 표준 라이브러리 중에서도 특히 연관된 함수들의 묶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입출력과 관계된 함수들을 묶어놓은 것을 표준 입출력 라이브러리라고 부릅니다. 현재 프로그램 입장에서 기본적인 표준적인 출력 장치인 모니터에게 어떤 문자들을 출력한다라든가 표준적인 기본적인 입력 장치인 키보드로부터 정보들을 입력받고자 했을 때 사용을 할 수 있는 제공되는 함수들을 표준 입출력 라이브러리 함수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표준적인 입출력 장치다라는 것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이라는 의미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입력 장치 보면 키보드, 마우스, 스캐너 등등등등 있을 수 있어요. 터치 스크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어떤 시스템에도 다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입력 장치는 키보드만 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출력 장치도 다양한 출력 장치가 있을 거예요. 스피커, 프린터, 모니터 등등등등.
하지만 역시 어떤 환경에서도 있을 출력 장치로는 모니터만한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 키보드와 모니터가 표준 입력 장치, 표준 출력 장치로 사용되고 있고, 즉 표준 입출력 라이브러리 함수를 통해서는 이런 키보드를 통해 무엇인가를 입력받을 수 있고, 모니터를 통해 무엇인가를 출력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입출력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표준 입출력 라이브러리들은 텍스트 기반, 즉 문자열 기반의 입출력을 수행을 해줘요. 화면에 뭔가 출력을 할 때 문자열로 출력하는 것이고, 키보드로부터 입력받을 때에도 기본적으로는 문자열로 내가 누른 키값 하나하나들의 나열이죠. 문자들의 나열을 통해서 입력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만 그것을 사용자가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로 이렇게 변환해 가지고서 숫자도 입력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고, 숫자도 출력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종단에 가서는 문자열의 입출력 과정이 일어난다라는 건 그냥 참고적으로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이런 표준 입출력 라이브러리는 내가 만든 코드가 아니라 이미 제공되어지는 유용한 함수들의 집합이다라는 것이죠. 자, 아까 예제 코드로 돌아가 봅시다. 표준 출력 라이브러리 함수인 printf라는 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짜고짜 쓰면 컴파일러가 몰라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컴파일러가 아는 유일한 함수는 메인밖에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다짜고짜 사용을 하면 10번째 줄에서 printf 이거 뭔지 모르겠어. 왜 뭔지 알아야 되느냐 보면 컴파일러가 하는 일은 기계로 번역하는 거잖아요. 저게 뭔가 함수 호출문인 건 같은데 올바르게 호출된 것인지, 또 올바르게 호출되었다라고 하면 어디에 있는 어떤 모듈과 연결되어져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하는데 그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처리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컴파일러에게 이 함수는 지금 이 소스 코드 바깥에서 정의했는데 이렇게 처리하는 함수야 라고 함수 호출을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기술해 놓고 있는 소위 헤더 파일이라는 것을 포함해 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6번째 줄인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6번째 줄이 없으면 메인이라는 함수가 프로그램의 시작점인 건 알겠는데 이게 뭐야 라고 오류를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printf가 정의되지 않았다라고 오류를 내잖아요. 그리고 나서 링크 오류가 발생되는 거예요. 적절하게 연결이 안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얘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줄 목적으로 #include stdio.h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stdio.h라는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의 약자인 거예요. 표준 입출력이라는 거죠. 뭔가 표준 입출력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별도의 파일에다가 하나 담아 놓은 거예요. C 소스 코드는 확장자가 .c로 끝난다라고 그랬었는데 보통 이 파일은 헤더 파일이라고 해서, 왜냐하면 소스 코드 상단에서 언급되어진다라는 의미로 헤더 파일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확장자를 .h의 확장자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코드 안에는 실제 어떤 일을 처리하는 문장들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사용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특정 라이브러리에 속한 함수들에 대한 정의들이 쭉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헤더 파일을 포함해라 라는 그런 의미로 #include라는 구문을 사용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샵으로 시작되어지는 구문은 다른 구문과 다르게 세미콜론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좀 유의 깊게 봐줘야 되겠어요. 자, 이렇게 다른 문장들과 다르게 샵으로 시작하고 세미콜론으로 끝나지 않은 이 구문은 전처리기 명령어라고 불러요. 사실 우리가 컴파일이라는 단계가 하나의 하이레벨 랭귀지로 작성한 소스코드를 기계로 번역해주는 과정이다 라고 했었는데, 그 과정은 다시 두 단계로 나뉘어져서 일어나게 되어져요. 첫 번째 단계가 무조건 기계로 번역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소스코드 내에 샵 어쩌구로 기술되어진 부분들을 먼저 처리해주는 단계가 일어나요. 보통 프리프로세서라는 전처리기라는 것에 의해서 먼저 처리를 해서 어떤 처리를 수행을 해내고 그 결과를 기계어로 번역을 해주는 과정이 두 번째 단계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샵 include라는 키워드는 무엇하라는 것은 include, 포함해라라는 거잖아요. 이 뒤에 기술한 헤더 파일의 내용을 현재 자리에다가 대체 삽입해 주어라라는 그런 표현이 되어집니다. 현재 전처리기에 의해서 이 구문이 처리가 되어지면 이제 이 구문은 없어져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요. 대신 이 자리에 stdio.h라는 파일의 내용이 다 대체 삽입이 되어지는 거예요. stdio.h라는 파일에는 어떤 내용이 있다라고 그랬었어요? 표준 입출력과 관계되어진 여러 가지 정의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나서 기계어로 번역되어지면 컴파일러가 여긴 주석이니까 뛰어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쭉 보아갈 때 표준 입출력 함수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제공하는구나. 그 중에 printf라는 함수가 있구나. printf라는 함수는 이렇게 호출하면 되는구나 라는 정보들을 다 획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8번째 줄 보면 메인 함수가 시작되는구나. 그리고 10번째 줄 만나면 printf 만났을 때 아까 printf 여기서 봤지? 그 printf는 이러이러한 식으로 호출하면 되는구나. 맞아. 오케이 해가지고서 제대로 기계로 번역해가는 과정을 수행을 해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렇게 해버리면 컴파일만 해볼까요? 자, 어떻게 되어져요? 현재 인수가 너무 적습니다 라고 오류를 내잖아요. 이 안에서 기술한 printf는 최소 하나의 인수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인수를 안 썼단 말이에요. 그럼 뭔가 맞지 않잖아. 그러면 컴파일러는 여기 printf 있는 것 같은데 인수 이거 부족한 것 같아. 너가 다시 한번 확인해줘 라는 의미로 컴파일 에러, 즉 문법적인 오류를 발생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좀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작성하고자 하는 이번 한 학기의 모든 코드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될 거예요. 블럭 주석을 통해서 적절하게 이 코드가 무슨 일을 하는 코드인지를 기술할 수 있을 것이고, 메인이라는 하나의 함수를 두되 메인 함수 안에서 뭔가 일을 처리했다면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출력하는 일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따라서 샵 include stdio.h를 include 해줌으로써 뒤에 적절한 순간에 어떤 데이터를 출력할 수 있는 혹은 입력받을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처리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자, 다만 여기서도 주의할 게 있어요. 샵 include 하기를 여기 stdio.h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이라고 했었죠. 이걸 studio라고 쓰는 경우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비주얼 스튜디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스튜디오IO라고 쓰는데 아닌 거죠. 표준 입출력의 약자여야 한다라는 것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호출한 표준 입출력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고 있는 printf라는 함수는 어떤 함수인가 좀 살펴봅시다. 이 함수는 사실 굉장히 복잡한 함수이기는 해요. 그런데 일단 오늘 첫 시간에서는 간단하게만 살펴볼 것인데, print formatted의 약자예요. 뭔가 형식화된 형태로 프린트, 출력한다 라는 함수인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하나의 문자열, 자, 문자열이 무엇인지 우리 또 다음에 다룰 것인데, 큰 따옴표로 둘러싸여진 한 덩어리를 우리 문자열이라고 불러요. 큰 따옴표를 안 두르면 식별자로 인식을 해요. 컴파일러가 얘는 뭔가 이름이다 라고 printf와 같은 그런 식별자로 생각을 하는데, 큰 따옴표로 둘러싸주면 얘는 그냥 프로그램에서 처리할 하나의 문자열 데이터이다 라고 간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문자열 데이터를 인수로 받아서 그 문자열 데이터를 화면에 그대로 출력하는 책임을 갖고 있는 표준 라이브러리 함수인 거예요. 즉 어떤 환경에서든 C 컴파일러가 제공되어지는 환경이라면 우리는 프로그램 소스 코드에서 printf라는 라이브러리 함수를 통해 하나의 문자열을 출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확인해 볼 것은 끝에 헬로 월드는 뭔지 알겠어요. 끝에 역/n이라고 쓰여진 이 표식이 무엇인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역/라는 기호는 사선 방향이 보통 슬래시, 나누기 표시는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향하지만 얘는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향하고 있죠. 그래서 방향이
반대다라는 의미로 역슬래시라고 부르는데, 이 역슬래시라는 기호는 우리 한글 코드 책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한글 키보드에서는 역슬래시를 입력할 수 있는 키가 없어요. 대신 우리 원자 표시 있죠? 우리 통화 원화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그 원자 표시를 나타내는 기호가 역슬래시 키이더라라는 것이에요. 한글 코드 체계에서는 원자 표시로 표시되지만 내부적으로는 같은 코드 값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역슬래시를 입력을 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그저 원자 표시를 입력해주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에디터의 글꼴 종류에 따라 원자 표시로 보이기도 하고 역슬래시로 보이기도 한다. 어떻게 보여지는 것과 상관없이 똑같은 의미로 컴파일러에 의해서 해석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하나의 문자열 내에 역슬래시 하고 나서 하나의 문자가 결부되어져서는 자, 얘는 사실 실행했을 때 실행된 결과에 보여지지 않아요. 역슬래시에는. 그럼 뭐가 처리가 되느냐면 역슬래시에는 new line의 약자로서 줄 바꿈을 나타낼 수 있는 특수 문자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의 문자열 내에서 여기서 줄 바꿔라 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기술을 하기 위해서 엔터를 쳐버리면 소스 코드에서 다음 줄로 내려가는 것이지 출력 화면에서 다음 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줄 바꿈을 처리해줘 라는 하나의 약속된 기호로서 역슬래시 n을 기술을 해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원래 코드에서 현재 우리가 여기 역슬래시 n을 지워주면 어떻게 될까요? 지우고 한번 실행을 해봅시다. 수행되어진 결과 보면 어떻게 돼? 헬로 월드 느낌표까지 출력되고 나서 그 줄에서 굿잡이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죠. 다시 말해서 하나의 프린트F문은 그저 인수로 받은 내용을 그대로 출력만 할 뿐이에요. 그 출력 과정 중에 우리가 개행 문자라고 불리우는 역슬래시 n을 입력해 주게 되면 느낌표까지 출력하고 줄 바꿈이 출력되는 거죠. 줄 바꿈이 처리가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굿잡을 수행을 하게 되니까 프로그램을 수행을 하면 정상적으로 두 줄에 걸쳐서 하나의 출력문이 한 줄씩 출력하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얻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일단 기본적인 하나의 예제 코드에 대한 분석이었어요. 이제 이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모르는 정보는 하나도 없죠. 1번 라인부터 4번 라인까지는 블럭 주석의 부분이고 6번 라인은 printf라는 함수를 사용하기 위한 전처리기 명령어인 것이고 stdio라는 것은 표준 입출력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위한 헤더 파일의 이름인 것이고 전처리기 명령어는 세미콜론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고 또 적당한 소스 코드를 가독성 있게 유지하기 위해서 빈 줄은 하나 이상 삽입될 수 있다라고 했었죠. int main 괄호 void라는 것은 main이라는 이름을 정의하는 구문인데 main이라는 이름의 함수는 컴파일러에게 프로그램의 시작점을 알려줄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모든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 소스 코드에 포함되어지는 딱 하나 포함되어지는 함수의 이름이다 라고 했었죠. void는 호출 시 인수를 받지 않는다. int는 함수가 끝나고 정수를 반환한다 라는 것이고 중괄호 열고 닫고는 하나의 메인 함수에 포함되어지는 문장들은 즉 메인 함수는 이런 일들을 수행한다 라는 것들을 나타내기 위한 문장들의 블럭을 형성하는 것이었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블럭의 시작과 끝인지를 명료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관례적으로 한 스텝 들여 써줄 수 있었고 그 안에서 사용한 printf라는 것은 표준 입출력 라이브러리 함수로서 하나의 문자열을 인수로 받아서 그 인수로 전달받은 문자열을 화면에 출력해주는 함수였고 따라서 두 개의 출력문을 통해서 두 개의 문장을 화면에 출력할 수 있었던 것이고 마지막으로 13번째 줄에 return 0이라는 것은 이제 메인 함수를 끝내고 호출축으로 복귀하면서 0을 반환값으로 현재 얘가 정수를 반환하는 함수이니까 0을 반환값으로 호출축에게 메인 함수를 누가 호출한다? 쉽게 생각해서 운영체제가 호출한다 라고 하면 운영체제에게 잘 끝났어 라는 의미로 0을 반환해주는 그런 간단한 프로그램이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모든 C 소스 코드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가 되는 것이니만큼 각각의 의미를 좀 잘 확인을 해두고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 게시판을 통해서 꼭 질문을 하고 확인을 하고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의 구성은 이제 예제 소스 코드를 보고 따라치는 것이 아니라 졸다가 흔들어 깨워가지고서 입력해봐 라고 했을지라도 1분 이내에 입력할 수 있도록 익숙하게 좀 연습을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 더불어 각 부분의 의미를 명확하게 정리를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